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4년 10월 21일 월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43% 올라서 2604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오르기는 했는데 장중에 거의 1% 가까이 오르기도 했었는데 상승폭을 상당히 축소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0.4% 밖에 오르지를 못했고요. 좀 많이 아쉽네요. 계속해서 우리 증시는 좀 상대적으로 계속 안 좋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다우는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 나스닥이 좀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0.6% 정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43,300대까지 장중에 가면서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하고는 있고요. S&P 같은 경우도 0.4% 올라서 장중 고점이 5,870대입니다. 역시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근처 이렇게 있습니다.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가 18,600대니까요. 거의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이렇게 근접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확실히 가격적인 이런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좀 걱정은 된다는 그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이 이렇게 증시가 계속 오르는 게 기업들 실적이 잘 나와요. 네. 금요일 또 보시면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11%가 올랐습니다. 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어닝도 기대치보다 많이 나왔고요. 그 매출도 더 많이 나왔습니다. 넷플릭스는 또 이제 가입자 수가 중요하죠. 가입자 수가 거의 2억 9천만 명에 달해요. 지난 분기보다 500만 명이 또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역시 스트리밍에서 최강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빵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었죠. 지금은 이제 M7이 됐는데 옛날에 사실 빵 주식 했을 때 들어갔던 이제 회사가 넷플릭스예요. 예, 그만큼 이제 빅테크에서도 사실 중요한 회사긴 한데 워낙 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제 M7에는 들어가지 못했는데 요즘 미국에서는 다시 넷플릭스를 넣어가지고 M8으로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도 살짝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가 시총이 많이 올랐죠. 보면 어제 이렇게 오르면서 네, 시총이 이제 450조 원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시총이 390조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삼성전자보다도 이제 더 큰 그런 기업이 됐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그래도 450조 정도 가지고는 이렇게 빅테크 주요 종목에 들어가기는 좀 부족하긴 합니다. 지금 M7에서 가장 시총이 낮은 기업이 테슬라인데 테슬라만 해도 거의 넷플릭스의 2배 가까이 되고요.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그 다음이긴 한데 거의 시총으로 보면 1000조가 훌쩍 넘으니까요. 1조 달러가 넘죠. 네. 네, 어쨌든 그래도 넷플릭스가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면서 역시 미국 증시들, 미국 증시, 미국 기업들은 이렇게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비싼데도 불구하고 쉽게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이제 빅테크 중에서는 또 보면 애플도 좋았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 1.2% 이렇게 올랐습니다. 애플도 지금 주가가 거의 사상 최고치 근처에 이렇게 있는 상황이거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 16이 중국에서 그래도 우려와 달리 꽤 잘 팔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역시 중국 사람들도 이 아이폰을 좋아하는 거는 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애플도 주가가 상당히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0.7% 오르면서 138불. 네, 역시 엔비디아도 사상 최고가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주가 수준이라서 대부분의 이렇게 종목들이 다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약했던 게 요즘 에너지 주식이 조금 이제 못 가고는 있습니다. 석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어요. WTI 같은 경우 지금 다시 70불 밑으로 떨어져서 69불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참 걱정할 게 없는데 우리 증시가 항상 문제죠. 보면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또 사실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어요.
요번에 또 보시면 두산그룹이 합병을 또 재추진한다고 합니다. 아, 이거 참, 네. 그렇게 욕을 많이 먹었는데도 또 이러고 있네요. 그러면서 지금 새 방식도 주주이익을 침해한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되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합병, 그리고 뭐 분할, 이런 것들은, 주주이익에 침해를 가져다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네, 이렇게 대주주들이 자기네들의 이제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여튼 뭐만 이렇게, 이렇게 구조조정, 이런 걸 한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안 좋게 되는데, 네, 그래서 뭐 두산이 이렇게 또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법원에서 또 판결이 나왔는데, 네,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을 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보면 회사의 돈으로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해가지고 경영권 방어를 하는 게 뭐 합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것도 주주 가치의 훼손은 참 심하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주가 자체는 올랐습니다.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계속해서 심각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매수 이런 경쟁이 붙다 보니까 주가 자체는 오르긴 했지만은 사실상 나중에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이거 뭐 빚을 내서까지도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거는 이게 과연 주주 가치를 위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40만 원일 때 이런 때는 뭐 자사주 소각 같은 거를 전혀 안 하다가 이렇게 80만 원이 넘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전혀 뭐 특히 장기 투자하는 이런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국내는 이렇게 계속해서 주주 가치 훼손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뭐 투자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게 계속해서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와중에도 어쨌든 지금 국제적인 이런 유동성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그래도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지금 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왔고요. 네, 그리고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뭐 다른 유럽 증시나 뭐 일본 증시 이런 데도 지금 뭐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유동성 자체는 많아 보입니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뭐 대부분 안 좋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몇몇 종목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우선은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2% 오르면서 좀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는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삼성전자보다 기술적으로 이제 우위에 섰고요. 어쨌든 이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는 글로벌 지금 1위의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회사 자체는 괜찮은 회사죠, 하이닉스가. 다만 이제 SK가 워낙 이제 이 주주 가치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서 저평가는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괜찮았던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3% 올랐습니다. 그래서 장중 고가가 110만 원대를 넘어가기도 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거의 사상 최고치 근처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이오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업황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좋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다른 그 바이오 회사들도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괜찮았죠. 유한양행도 3% 이렇게 오르면서 16만 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은 뭐 그 정도 주식들이 좀 움직였던 것 같고요. 외국인은 오늘 뭐 185억 매수로 잡혔는데 거의 뭐 움직임이 없다고 봐야겠죠. 어쨌든 오늘은 그래도 외국인이 팔지 않았다는 것만 해도 또 뭐 다행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외국인이 팔지 않는 이상 그렇게 뭐 지수가 빠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코스피 지수는 워낙 뭐 글로벌 이제 증시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팔지만 않아도 조금씩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상당히 재미있어요. 이렇게 삼각 수렴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아주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이렇게 계속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이 방향성이 이제 나와야 될 그런 지금 시점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잘 수렴을 하고 있어가지고 위든 아래든 뭔가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근데 대선 같은 경우도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사실 이제 미국 증시를 좀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선이 이제 끝나고 나서 미국 증시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에 미국 증시가 떨어질 때 우리나라 증시가 혹시 이렇게 밑으로 방향을 또 잡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도 살짝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게 지금 또 나타나고 있는 건지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튀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 1300 지금 77원 네,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장중에 78원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거의 뭐 1300 초반까지도 빠졌다는 환율인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또 올라오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지금 달러가 좀 강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103 레벨을 넘어서 달러 인덱스가 104, 105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달러원 같은 경우도 1,400원대를 또 한번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달러원이 올라간다는 게 우리나라 경제나 주식시장에 별로 그렇게 여태까지는 좋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요새는 또 근데 뭐 그 수출 기업이나 이런 경우는 또 워낙 미국 수출이 중요해가지고 또 달러원이랑 주가가 또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이 지금 상관관계가 좀 깨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뭐 달러원 가지고서 주식 시장에 이렇게 방향을 예측하는 게 점점 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